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검정이의 스테이션비입니다. 오늘 영상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최근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급발진 의심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급발진이라고 하는 거에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다시 짚어보자면요, 어쨌든 차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혹은 나의 의지보다 더 초과해서 가속하려고 하는 이상적인 제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엑셀을 안 밟았는데 엑셀이 다 열린 것처럼 가속을 한다던가, 내가 엑셀을 살짝 밟았고 아니면 내가 엑셀을 속도가 떨어뜨릴 정도로 떼기 시작했는데 속도가 유지된다거나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내 의도보다 뭔가 계속해서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급발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그 밟은 것만큼 가속하는 것, 이거는 사실 급발진이 아니라 명령대로 차가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5인지 작동 사고다, 이 브레이크 페달인 줄 알고 요렇게 브레이크를 요렇게 밟아서 이게 차가 안 서니까 이런 식으로 페달을 밟았는데 가속이 됐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운전자의 실수라고 귀결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쭉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거의 올라오고 있는 영상들의 95% 이상은 인간의 조작으로 저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운전자의 실수로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 장면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가끔 개 중에 보면 저거는 좀 진짜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저거는 실수로 저렇게, 아니면 진짜 실수인 것처럼 운전 전문가가 의도를 가지고 타도 저렇게 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 영상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엔 전자제어 장비들이 워낙 많아지고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신호의 페일 상태라는 게 100%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진짜 기계적으로 케이블을 당기고 이 엑셀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누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뭔가 다른 물체가 누르지 않았다면 스로틀이 열리는 경우는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원인이 어떻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메이커들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게 규제적으로 어떤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사실상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는 일일 겁니다. 물론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돼야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차에서 이상하게 차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당장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 차에 나타난다면 그걸 모면해야 되잖아요. 자, 그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저는 오늘 이 실험을 위해서 600마력대의 전기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높은 출력의 차를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이런 차량이 만약에 진짜 의도되지 않은 가속이 일어난다면 어마어마한 가속력, 제로백 3초대의 가속력으로 무시무시하게 튀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기본적으로 이 차량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일단 안전을 위해서 왼발로 브레이크를 먼저 잡아 놓은 상태에서 오른발로 가속 페달을 꾹 누르면 가속 페달이 작동을 할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세요? 차가 가속하려고 토크가 걸리면서 차가 들썩들썩 합니다. 실제로 두 발을 다 밟고 있지만 브레이크 신호와 스로틀 신호가 다 차에 입력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이상 밟고 있으면 스로틀을 끝까지 밟아도 차가 움찔거리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자, 브레이크 페달 살짝만 떼면 나가죠. 조금만 밟으면 멈추거든요. 모든 자동차는 앞으로 가속할 수 있는 엔진이나 전기 모터의 출력보다 훨씬 더 큰 제동 마력, 제동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제나 브레이크는 엔진이나 모터를 이기는 스펙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차가 정말 600마력 온 힘을 다 내면서 가속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만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페달을 짓누를 수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제동 마력이 그 구동력을 이기고 차를 세워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실험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풀가속으로 신호를 줄 겁니다. 이게 운전자가 의도한 거든 아니면 시스템 오류로 이 출력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이 차는 제로백 3초대의 힘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깜짝 놀라는 가속력이 갑자기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브레이크를 꾹 밟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양발로 브레이크를 꾹 밟는 겁니다. 자, 일단 저는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을게요. 오른발로는 이 스로틀 신호, 이상 신호를 줘야 되니까요. 자, 풀가속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출발, 브레이크 밟아볼게요. 팍! 자, 스로틀 그대로 주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차는 비상등을 켜면서 멈춰 섰습니다. 자, 스로틀을 떼어 볼게요.
다시 주면 다시 나가려고 움찔움찔하는 게 느껴지죠. 하지만 언제나 브레이크가 더 강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사실 기계적으로 이 오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유압 라인이 터져서 브레이크 액이 다 새는 경우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차량은 투 채널로 X자 형태로 해서 대각선에 라인이 하나가 터져도 나머지 대각선으로는 제동력이 살아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식 브레이크, 기계식 브레이크 상관없이 일단 여러분들 강하게 밟으면 제동력은 언제나 가속력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풀로 스로틀 밟고 출발. 그래서 브레이크. 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양발로 브레이크를 밟는다. 네, 저는 이 방법을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모카 채널의 김한용 대표도 이걸 최근에 캠페인 했는데, 양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최악의 경우 있죠. 진짜 내가 너무나도 피곤해서 아니면 너무나도 당황해서 진짜로 스로틀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꽉 밟았어요. 근데 두 발로 밟는다, 요 내용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엑셀은 두 발로 밟을래 밟을 수가 없습니다. 페달이 좁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두 발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페달은 브레이크밖에 없어요. 물론 오토매틱 기준이죠. 뭐 수동이야 클러치 페달 밟으면 당연히 동력이 끊기니까 수동 기어 타는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오토매틱은 두 발로 페달을 밟을 수가 있는 크기입니다만 절대 스로틀은 두 발로 밟지 못하죠. 뭔가 두 발로 밟았는데 페달이 뭔가 이상하게 밟힌다면 내가 페달을 잘못 밟고 있구나를 바로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브레이크 페달을 두 발로 밟았다면 정말 그때는 제동력으로 차를 세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로 대응하면 거의 대부분 문제없이 차를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여전히 차가 가속하려는 힘이 계속해서 남아서 뭔가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시동 버튼을 끄는 방법입니다.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이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강제 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가 중립으로 빠지거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전원을 차단시켜 버리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시동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기어 레버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풀스로틀, 의도하지 않은 아주 빠른 가속력으로 차를 출발시킨 다음에 꺼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출발. 자, 이거 왜 이러지? 자, 버튼을 둘, 셋 길게 눌렀더니 엔진이 꺼졌습니다. 시동이 꺼졌죠. 지금 전 전기차 전원이 나갔는데요. 운전대 조작 여전히 됩니다. 브레이크는 멈출까요? 멈춥니다. 그리고 차가 멈추자마자 자동으로 P기어가 체결되면서 이제 페달을 떼도 밀리지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네요. 과연 내리막길을 가면서 시동을 끄게 되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 실험입니다. 내리막길 상황이거든요. 자, 내리막길 상황에서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둘, 셋. 또 꺼졌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제동이 되네요. 다시 한번 전원 꺼졌습니다. 자, 정지하기 전에 다시 브레이크 페달 뗐는데요. 다시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멈추죠. 자, 다시 내리막길입니다. 다시 시동이 지금 계속 꺼져 있는 상태예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자, 멈춥니다. 자, 스티어링도 아직 전동식 힘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브레이크 되죠. 자, 이게 엔진 차량들이라면은 이렇게 한 3-4번 정도 브레이크를 쓰면 진공 배력 자체에 있던 진공이 다 빠지면서 페달이 딱딱해져요. 그런데 딱딱해진다고 브레이크가 안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힘을 보태주는 배력 장치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여러분들이 힘을 주면 패드가 유압에 의해서 디스크를 밀어붙이고 바퀴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달이 딱딱해져도 그 딱딱한 페달을 부러져라 밟으세요. 그리고 이런 전동식 브레이크, 요즘 나오는 최신형 차량들은 진공 하이드로백이 없는 차량인데 이런 차량들도 시동을 끈 다음에도 여전히 기계식으로 차를 세우는 게 가능합니다. 자, 보셨죠? 일단 여러분들 한 번 시동을 끄고 나면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브레이크 페달 사용량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진공 배력 타입이건 아니면 지금 나오는 전동식 서버로 되어 있는 전동식 브레이크건 간에 여러분들의 다리 근력으로 차를 세우는 거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갑자기 차가 맹렬하게 가속하는 힘, 뭔가 나의 의도와 다르게 자꾸 앞쪽으로 나를 밀어내는 힘이 느껴진다면 양발로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리고 시동을 꺼서 그 가속력을 차단한다.
이 부분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알려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는 진짜 그 0.00001%의 가능성이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본 대다수의 영상들에서 나왔던 사고는 이 방법만 침착하게 잘 하셨다면 아마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급발진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이슈와 책임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그리고 뭐 정부적으로, 또 어쨌든 이 대기업들이 움직여서 방법을 마련을 해야겠지만, 당장 운전자들, 오너분들, 우리들이 써야 되는 방법은 이 방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이 방법들 널리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응 캠페인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또 틈틈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